자, 요번에 이제 할 게 이제 국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아까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시닥을 뿌리를 두고 있던 이 국학 연구는 개국 개몽 운동에 의해 국사 국어를 연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역사학은 갑오개혁 이후 설치된 관립학교에서 한국사와 외국사 교육이 시작됐으며 정통 역사학에서 벗어나 점차 근대적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이제 후반에 각각 사립학교의 증가로 많은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이 역사 교과서 관련된 이제 편찬 내용은 그 파란 책에 있어요. 파란 책이라든지 그 녹색 책, 남색 책 있죠. 구한말 시대 때 교육 관련된 교과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 봐주시고요. 이건 아마 역교동 관련돼서 이제 기출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자, 국사는 대부분 개설서였고 외국사는 주로 일본어나 중국어권을 번역한 만국사, 그다음 독립사, 개혁사 등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만국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월남만국사가 유명하죠. 이 동아시아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일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월남만국사라고요. 이 월남만국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타산지석 이런 것들 삼기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음. 그다음에 독립사 같은 경우에 뭐 미국 독립사,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 침략에 맞서 국가를 수호한 국락 군부 영웅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슈퍼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채호가 번역한 이탈리 상걸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영웅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1908년에 신채호는 대한민국 신부의 독사신론이라는 것을 사도를 발표했죠. 이 독사신론은 한글의 책이 아니라 그 당시 대한민국 신부에 이제 반포했던 실려놨던 사론이야. 논설을 여러 개 논설들을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독사신론은 단체 신채호가 1908년에 대한민국 신부에 연재한 글인데 이걸 묶어서 이제 독사신론이나 책으로 이제 편찬한 거죠. 민족 역사 전개의 주체로 하는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초석을 이룬 책이 독사신론이다. 유명한 책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독사신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그 당시 이제 그는 이 독서신문을 발표하면서 근대사학의 호시를 이루게 되는데 그 역사상 주체는 민족을 설정하여 왕조 중심의 어떤 정통사학을 극복하고 일제 신민주의 사학을 대응하는 민족주의 사학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자, 그다음에 이 밖에 박은식이나 장지현, 현채 등은 개신 유학자들은 정통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나 국혼을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 역사를 전개했는데 이게 1920년대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과 연결돼 있죠. 자, 그다음에 민족의 고존을 보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10년대 최난선, 박은식 등이 조선 강문회를 이제 설립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일종의 출판사인데 요걸 통해 동국통감이나 해동 역사 등 17종의 고존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자, 우리 국민은 훈민정음이 참제된 이후 이분은 국어를 말하면서 그는 한문을 쓰는 이른바 어문이치, 그러니까 어문 일치가 아니라 어, 말글과 그 다음에 글이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기형제 문자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형 어문이치가 우리가 한글이 없을 때는 뭐 이게 기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쓰지 않고 한문을 쓰는 거야.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갑오개혁 이후에 공문서가 국학문으로 작성되었고 학교 교육에서 국학문 제 교과서가 편찬되면서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국학문 그 책을 최초로 이제 만든 그 책이 서유건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간돼서 일반 대중과 부녀자들의 계몽에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이 국문에 발간되면서 일반 대중과 부녀자들의 계몽에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여러 신문의 국학문 혼용 등으로 그 정통적인 한문체를 벗어나면서 언문일치 운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자, 그 당시 이제 만들었던 이제 문체 변화가 국문통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만들었던 이제 기구가 있어. 이게 국문연구소야. 요거 외워두세요. 이건 정부 산하의 학부에서 만든 기관인데 국문연구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국문연구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주시경이죠. 이 주시경. 그래서 이 주시경은 국어 문법인을 이제 저술했어요. 이 사람이. 국어 문법 등을 저술하고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어 국문을 연구했어. 그래서 국가의 성세와 존부는 국어의 성세와 존부에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사람이 한글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글을 묻혔죠. 예전에 언문이라고 했던 것을 한글이라고 명칭을 불렸잖아요. 이 한글이라는 것은 한민족이 크고 바르고 으뜸 가는 글, 한자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언문이나 이런 글에 무시했던 글들을 이제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렇게 설치된 국어의 정리와 국어의 새로운 이해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자, 국문연구는 주시경과 유길준, 지석영, 그다음에 이봉원, 이능한까지 활동했는데 여기 눈여겨보는 인물의 지석형이죠. 지석영, 예, 지석영인데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예. 자, 이 사람은 앞에서 이제 양기관처럼 우두법을 이제 널리 보급시킨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뭐냐면 한글 연구에 이제 연구했던 한글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화가 늦은 이유가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쉬운 한글을 해야 된다. 한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신정국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똑바로 써드릴게요. 자, 신정국문이 있는데 이 1905년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식적으로 최초의 국문통이라는 짓이에요. 예. 이게 원래는 개인 저서였지만 나중에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이 국문 체계를 세우는데 큰 이제 뭐냐면 이바지라는 책이 이 뭐냐면 신정 국문이라는 책이에요. 자, 특히 이제 주시경은 그 당시 이제 민족 흥망과 언어, 문자의 성세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어와 국문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한글 신문이 발간되고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면서 한글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국어와 국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민족 문화 발전에 기초를 닦았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역사 국문 연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관련된 내용 한번 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대인을 먼저 보세요. 147페이지. 자, 뭐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뭐 간략하게 이제 적혀 있는데, 자, 국학 연구가 이제 활발해지다 보면 일제히 침략으로 민족의 위기에 처하자 국사, 국어 등 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신채호, 박은식 등은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을 계몽하는 데 힘썼다. 이때 신채호는 독사 신론을 지어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영웅이 와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영웅이나 그다음에 뭐 외국의 영웅들 이제 부각시켰죠. 그래서 뭐 을지문덕전, 뭐 이수신전 같은 구국 위인전을 써서 애국심을 일깨웠고 베트남 만국사, 그다음에 이탈리아 건국 삼국전, 예, 이탈리아 건국 상걸전 등 외국 흥망사를 다는 역사책도 번역 번역하였다. 자, 가보개혁 이외에 공사문서와
과거개혁 이후에 공사 문서에서 한문과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많아졌고 국학문 홍역체를 쓰도록 했고 국학문 문체의 신문과 잡지 발행도 문체 병역의 그 병역도 발행으로 문체 병역도 일어났다. 자, 주시경 등에 의해서 국어의 문법 체계가 활발했고 정부도 국문연구소를 이제 세우고 우리말 체계를 잡으려고 했다. 요거 국문연구소 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주시경이 있죠. 주시경 내용 보면 독립회 회원 직원으로 공문하는 중 한글 포기법 통일안을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나라 문법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를 좀 볼까요? 해당 교과서 148페이지. 자, 국어와 한국사가 중요하게 여긴 이유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개화 지식인들은 민족 전선 정신을 키워 국권 비탈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지키는 곳이라고 보았다. 자, 갑오개혁 때 한글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아 받아 이후 모든 공문서가 한문 대신 한글로 작성됐고 독립신문과 그다음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됐고 다른 신문 잡지에도 국학문 홍역체가 썼다. 그 다음에 1907년에 지석영하고 주시경은 국문연구소를 만들어서 국문을 정리하고 체계를 세웠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주시경은 우리는 문자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글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띄엄쓰기를 정립을 했다. 그는 한글을 지키는 일이 꼭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 주시경이 옆에 있죠. 주시경 배제학당을 다닐 때 우리 글과 근데 관심이 많아 연구를 시작했고 그의 많은 제자들 키워냈다. 그래서 이제 주시경의 제자 중에 뭐 김두봉이나 최원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김두봉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을 세웠던 주석을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강복 이후에 이제 또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죠. 최원배 같은 사람은 조선 연구회나 조선어 어학회를 이끌면서 한글 보급을 했고요. 강복 이후에는 국어 교과서를 이제 편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시경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밑에 보면 자, 주시경은 배제혁당 재학 중에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의 회계사 겸 교보원을 있었다. 그래서 이후 직원들과 동료 직원들과 국문 동식회를 조직하고 한글 포기법 연구를 열중하였다. 자, 서재필이 추방되자 독립신문에 나와서 제국신문 기자도 이제 하면서 상동 청년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고 1900년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이후 많은 학교의 강사를 맡아 후진 양성에 심었다. 그래서 1907년에 지석영과 함께 국문연구소로 에서 활동했다.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또 한국사를 연구한 사람은 신채호라는 사람 있죠. 신채호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대한제국 시기 때 신채호는 언론인으로서 계몽운동에 매진하였고 한성신문의 기자와 대한민국 신보 주필로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기사와 논설을 게재했다. 대표적으로 1908년에 대한민국 신보에 민족주의 사관을 서술한 최초의 한국 고대사인 독사신론을 이제 어, 연재했고요. 그다음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고 또 이순신이나 을지문덕 등을 집필해서 민족 영웅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과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네. 자, 그 뒷장 볼게요. 자, 박은식과 신채호는 근대 역사의 토대를 맞았다. 박은식은 나라의 정신이 국혼인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집필해서 왕조 중심의 역사를 띄어서 민족주의 역사를 반영을 제시했고, 이순신전 울지명동 같은 민족 영웅의 전기를 저술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독사신론 관련된 내용이 그 위에 또 있네요. 예, 그래갖고 어, 요 서론에서 이제 인종과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당군과 바다의 역사까지 서술한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월남 만국사, 미국 독립사, 뭐 이탈리아 건국 상걸정 같은 외국의 흥망사를 번역하기도 했다. 뭐 이거 있고 이 월남 만국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에 들어가는 과정과 베트남의 민족 운동에 대한 판포이처우와 그 중국의 낭치차오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중국의 낭치차오가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줬어. 예, 이게 이제 국내에도 현재가 번역돼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책이에요.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차 교과서 이제 내용 들어가서 자, 문에 이제 세 경향해 갖고 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죠. 요거는 뭐 국문학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해외계 소녀가 신체시를 발표해서 뭐 고대시의 근대시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명극 같은 것도 있고 뭐 원각사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알려두세요. 요것만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가 세워졌다. 요 정도. 그 밑에 원각사를 좀 읽어볼게요. 원각사는 1908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판소리 주로 상영하다가 후에 연극을 상영하는 장소 고정되었고요. 당시 신연극 이름하에 그 상영된 은세기가 그 한국 신극의 표시가 되었다.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종교로 넘어가죠. 종교로. 자, 종교의 세 경향을 볼게요. 개항 이후에 문호 개방에 따른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그 다음에 여러 외국 연원의 수요로 종교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개항 이전부터 거듭된 박해의 위기를 받았던 천주교는 1880년대 이후부터 조선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선교 활동에 대한 묵인한 정책을 취하자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천주교가 이제 공식화된 거는 그 앞에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의 수호 통상 조약 있죠. 거기에 이제 인정받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천주교는 고아원과 양로를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교육기관의 설립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 천주교 기간지가 뭐냐 경향신문이죠. 그걸 통해서 언론을 통해 예국개몽 운동을 참여했고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독립운동이나 이런 데는 좀 약간 무관심했어. 물론 의민당 같이 이제 뭐냐 천주교도 중심으로 무장 독립 단체가 있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간 무관심했어요. 어.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도 이 천주교는 일본 애들이 건들지 못했어. 왜냐하면 천주교가 국제적 조직만 가지고 있잖아요. 카톨릭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은 또 삼국동맹이 갖고 또 이탈리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냐면 좀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는 좀 박해를 덜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들.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고 개신교를 보죠. 개신교는 1880년대 서양 그 선교사들 입국 계기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개신교들은 뭐 처음 천주교처럼 탄압받지는 않았어요. 이미 이때는 이제 개항 후였고 천주교가 탄압받고 이제 이게 나중에 뭐 공인받잖아요. 그래서 길을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개신교는 쉽게 이제 와갖고 이제 전파를 했던 거죠. 선교를 하고. 자,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왕실과 계사상가들 대상으로 선교 활동하였으나 전차 서민들과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선교를 전개했으며 교세를 확장했다. 자,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활동과 더불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을 전개했으며 근대 문화와 근대 교육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민 계몽 활동에 노력하였다. 대개 이제 개신교 신교자들이 이제 많은 거는 개신교 널리 퍼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평안도 지역이에요. 평안도. 평안도나 뭐 항해도 서북 지역 있죠. 이 지역이 개신교가 널리 퍼진 지역이야. 기독교 지역이 서북 지역이 아마 이쪽이 중국과 가깝고 이제 뭐 서양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전파되는 통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는 남한보다는 북한에 개신교 신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북한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그 개신교 신자들 막 탄압을 했죠. 얘네들 이제 어쩌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는 적개심 있고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공의 어떤 성봉주자 역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는 평안도나 항해도 일대 지역의 서북 지역에 이 개신교 세력들이 되게 많았고 앞에서 언급한 이 백오인 사건 있잖아요.
이 백오인 사건은 이제 우리 신민의 탄압 사건으로 이제 유명해가는 건데, 이 신민회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신교 탄압 사건은 또 어, 어떤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민의 탄압도 있지만 개신교 탄압과 관련돼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개항 이후에 이제 서구 문물의 유입과 근대의식의 확대로 정통적 가치관이 점차 붕괴되고 일제 탄압으로 기성 종교에 대한 친일 세력화와 일본 종교의 예속화가 추진되자, 이에 대항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 종교가 추진해 정통적인 기성 종교의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 종교가 출현하거나 아니면 정통적인 기속 종교 안에서도 불교나 유교 안에서도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학은 이제 제2대 교주 최시영을 중심으로 교단 정비를 하게 됐죠. 개항식을 맞아서 동학 농민운동의 일대 시전을 걷게 되었는데, 교단 정비를 이제 하면서, 이 교단 정비는 포접제를 통해서 하는 거죠. 또 개항식을 맞았으나 동학 농민운동 후 일대 시전을 걷게 되었다. 자, 대한제국 시기 때 이용구 등 친일파가 그 일진을 조직했고, 이 이용구는 동학교도의 한 명이었는데 일본에 달라붙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 시청교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중엔 친일파에도 가담하죠. 일진에도. 예, 일진에도 가담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동학 조직 흡수하자 송병희는 이 이용구가 만든 시청교와 좀 약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을 했어요. 그래서 동학의 정통을 계승하여 근대 민족 종교로 발전하였다. 근데 이 천도교는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하면 좀 체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심판을 구성해. 천도교 심판을. 이 안에서. 그래서 천도교 구파와 달리 심판은 좀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죠. 자치동 같은 것들 주장하고. 어. 그래서 이제 천도교도, 그러니까 동학을 기반으로 해서 동학의 큰 흐름이 이제 그게 현실 타협적과 어떤 이제 정치 지향적인 어떤 모습들이 두 갈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반복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어, 시청교라든지 천도교라는 그 모습으로. 자, 천도교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 등 교육 활동과 인쇄소를 운영하여 민족주의 만세보를 발행을 하고, 자, 활동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다음에 을사조약 이후에 그 일제 침략에 대응해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죠. 예,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나철 오기오 등은 대종교를 창시하죠. 단군 신앙을 체계화시킨. 그래서 민족 정개 운동을 이제 전개했는데, 이 대종교는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국내에서는 뭐냐 활동을 못해. 이 활동을. 그래갖고 이제 간도와 연해주의 항일 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이제 참여했던 북로 군정서군, 이게 이제 대종교 집단이죠. 대종교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6위에서는 유학자들이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의병 무장투쟁에 참가했으며, 일부 개신 유학자들은 서양 문물의 수용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유교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때 이제 박근식의 유교 구신론을 주장해요. 예, 유교 구신론. 그래서 이제 유교 구신론은 이제 뭐냐면, 요때 이제 유교 구신론은 시대에 발맞춰 유교를 민중심 민중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 의미야.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교를 민중 중심으로 새롭게, 신자가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야 된다. 구자는 구하다는 뜻이야. 옛 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할 때 내세웠던 그 유교 사상은 성리학이 아니라 양명학이야. 양명학. 네. 제가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강도 갈 때 그 양명학이 그 박은식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런 양명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강조하는 어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좀 배우기 쉬운 유교를 확산시키자. 그래서 기독교처럼 뭐냐면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종전의 사회진화론 있죠. 사회진화론 또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조차도 이제 대동교라는 걸 또 창설해요.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도 이제 유교의 그 개혁 운동을 지지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 불교는 일제 통감부가 통제 간섭으로 조선의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화시키려니까 황영웅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죠. 이 황영우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뭐 일제 강점기 때 만당을 결성하는 등 일제 이제 뭐냐면 불교 예속화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자, 이 그 불교 유신론은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민족의 정신적 기준을 되기 위해서 오직 불교의 낡은 습관을 고쳐 새로운 세대를 맞춰서 고쳐야 된다. 예. 그래서 오직 불교의 낮은 불교의 말은 안 돼. 오직 불교의 낮은 낡은 습관을 고쳐서 새로운 세대를 맞춰야 된다 해서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어요. 예. 새롭게 하자는 뜻이죠. 불교의 낡은 습관을 고쳐서 새롭게 하자. 그래서 불교의 쇄신을 주장하고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근대화를 위한 혁신 운동을 추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일단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이제 제거하자고 주장해요. 불교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속 신앙과 부합되면서 미신적 요소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너무 지금 중들이 승려들이 무식하다는 거야. 그래서 승려도 교육을 해야 된다. 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승려들이 왜 결혼 안 하냐?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승려도 일을 해야 된다. 예. 승려 생산 활동도 이제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아마 그 결혼용은 이제 그 일본의 대처성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갖고 불교 내 혁신을 주장했던 것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개학이 종교계 새로운 움직임 해갖고 뭐 천주교 악현석당이 나오고 개신교 정동성당 이렇게 있는데, 요 이게 예전에 한능금 기출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예. 그다음에 나철의 대종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초는 1909년에 단군 신화에 등장한 한인, 항공, 한검을 받드는 삼신일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정통을 단군 신화를 부활시켜 대종교를 창설하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지를 표방했다. 자, 이후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대종교는 반일 운동을 전개했고 합방 이후에도 교단의 총봉사를 간도 지방에 옮겨서 항쟁을 계속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항해호가 이제 했던 내용들 불교 유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밑에 박은시의 유교 구신론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15년 개정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15년 규정 미디엔 145페이지 볼게요. 자, 종교계 새로운 바람이 불다. 내용 보게 읽어보죠. 자, 천주교는 조선에서 18세기 말에 무력 신앙활동이 시작되었고 개신교는 미국의 수교 이후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차츰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 이대 종교는 선교 과정에서 민중을 마찰을 빚긴 했지만 근대교육 발전과 서양 이식 보급, 양성평등 의식의 전파에 크게 기여했고요. 자, 송병희는 동학을 천주교로 이제 계층하고 정통성을 계승해 나가면서 교육 문화 산업에 힘썼고 민족의식에 고초시켰고, 나처는 정통적인 단군 신화를 부활시켜 다종교를 창시했고요. 대종교는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종단의 중앙기구를 강도에 옮겼으며 무장 독립전쟁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 나처는 오기와 함께 을사오족을 그 뭐냐면 처단하기 위해서 오조 감살단을 조직했죠.
자, 유교와 불교계의 혁신을 주장한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박은식은 지배층의 중심의 유교를 민중주의에 전환하고자 주장했고 황영우는 일본 불교의 침투와 통감부 탄압에 맞서서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 미신적 요소를 없애는 등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박은식이 이제 주장했던 유교 개신 유교 개혁 운동은 앞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자, 요거는 유교 구신론을 얘기하죠. 유교 구신론. 예.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황용우는 이제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죠.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면 미대인을 잠깐 볼게요. 미대인 봤잖아요. 해남 교과서를 볼게요. 해남 교과서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 자, 유교와 불교는 나라의 위기에 새로운 종교를 맞서 혁신을 시도했다. 박은식은 이제 유교 구신론을 통해서 지배층 중심의 유교를 민중 중심의 전환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좀 양명학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여서 좀 쉽게 이렇게 전파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불교는 일본 불교의 침투에 맞서서 침투 위기에 맞이했는데 이때 황영우가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저서해서 불교계 미신을 타파하고 혁신할 걸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밑에 유교 구신론 내용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 그 역사가자 그 지행하기를 강조한 양명학자이기는 한 박응식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유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민본주의에서 되찾고 적극적인 명랑 유교를 탈바꿈하여 진정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상을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예. 그 다음에 천도의 대종교는 민족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세제후가 창시한 동학은 동학 농민운동이 좌절되고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처형되면서 위기에 맞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후 3대 교주였던 송병희가 예, 교단을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3대 교주 송병희에 대해서 그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3대 교주 이제 송병희는 일본에서 진보회의 설립을 명하였다. 자, 위생과 편리함을 떠나 단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옷을 버리고 검은 옷을 입도록 하였다. 이후 진보회가 친일파 송병주를 만든 일제와 통합을 하자. 자, 그 당시 1905년 동학을 청도교로 개칭하고 일진의 중심 인물들을 교단에 축출하여 일진을 결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교육, 언론, 산업의 계몽 활동을 뛰어들었다. 을사조약 이후 자신이 해나는 오조 감살단을 조직했던 나처는 여기 이제 그 오조 감살단하고 자신애가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은 자신애라고 하고 어떤 책은 오조 감살단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원래 이제 을사조약을 맺고 그 오족이 생겼잖아요. 그 을사오족을 죽이려는 단체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오족 암살단이라고 하는데 오족 암살단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자신애예요. 그러니까 오족 암살단은 그 자신의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나철들뿐만 아니라 나철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게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갖고 이게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오적 암살단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자신애예요. 자신애. 그래서 통상 그냥 오적 암살단을 자신애라고 이제 하죠. 예.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적 암살단의 여러 단체 중에 하나 대표적인 단체가 자신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철은 당군 신화를 부하된 당군고를 이제 창시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 대종교 이름을 바꾸고 교단을 만주 지역으로 옮겨 민족의식과 항해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무장 독립단체를 이제 조직을 했죠. 그래서 중강단을 조직하죠.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중강단을 조직하고 이게 북로군정서군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요 임시정부가 등장하니까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가면서 이제 북로 군정서군 이름 바뀌어요. 예.
자, 조선 후기 전래된 천주교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양론과 고아원 등의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면서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섰고, 미국과 수교 이후 전래된 개신교는 선교를 위해서 교육 사업과 유교 사업을 심히 기울였다. 천주교 개신교의 교리는 자연스럽게 신분제 타파와 양성평등에 영향을 줬다. 예,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이주한 사람들 이거 각자 읽어보세요. 예, 거기 밑에 이제 잠깐 151페이지 펴보세요. 예, 거기 보면 요거 이제 탐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나 저자가 이 책을 만든 목적은 독자들의 술자리나 차지에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국의 명예로운 역사를 통해 못난 자를 경계하고 깨우쳐 주고자 함이었다. 독자는 이부자리의 이야기책을 제공함이 아니라 선조의 위대한 사업을 칭송하여 국민의 영웅 숭배를 영웅심을 이제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이들 한가위 읊고자 함이 아니라 열성적 모범적 위인의 행적을 그려 2000년 후에 울지문덕과 맞먹는 인물을 기르고자 하는 고자 함이니 모든 독자는 항상 이에 유념하여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자, 여기 밑에 친 책은 뭘까요? 여기 나오죠. 사료에 나와있죠. 울지문덕적. 예. 이미 사료를 읽으면 답안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울지문덕적. 울지문덕정은 그 당시 이제 신채호가 썼죠. 음. 그래서 신채호가 이제 영웅을 출연을 기대하면서 썼던 거죠. 영웅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3.1운동 이전까지는 아까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좀 영웅 중심적 사고관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3.1운동 이후부터 민중의 어떤 역량을 보고 이제 깨닫는 거지. 영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민중들 우리가 단결해서 힘을 모아야지만 일제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근데 3.1운동 이전까지는 아직 영웅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만든 목적을 쓰시오. 그래서 조국의 명예로운 역사와 선조의 위대한 사업을 기억하고 을지문덕 같은 영웅전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주권을 뺏기다. 이건 뭐 그냥 토론해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종교의 대표 인물의 주장과 활동을 살펴보고 기읍과 니을을 말써보자.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박은식이 이제 뭐냐면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죠. 지배층의 중심의 유교를 누구 중심? 민중 중심으로 전환을 하자. 예, 이렇게 있고 조선 불교 유신론, 위신을 타파하여 혁신할 걸 주장하는 사람은 황용우죠. 그다음에 이제 송병이가 있고 송병은 천도교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철은 대종교를 만들었죠. 뭐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있고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지석영이나 주수경 등은 앞에서 무슨 연구소를 설립했다? 국문연구소 이거 외워두시고 자 설립하고 한글 정리하여 국어의 이해체계를 확립하고자 했고 신치호는 독사신론을 뭐냐면 집필했죠. 그래서 왕조 중심에 벗어나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말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대로 넘어갈게요. 일제시대로. 예.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속도를 보면 이제 뭐 6월 달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빨리 끝내보기도 하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